하는 것은 그만큼 그 행차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조의 어떤 행차는 당시 어떤 정부 조직의 하나의 오늘날로 치면 이 캐비닛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횡성원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 인사들을 이끌고 서울을 출발한 세조는 포천 철원을 지나 단발령을 넘어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세조의 이번 행차는 강원도로 향한 순행이었다. 단발령을 넘어 조선시대 여타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순행을 자주 했던 그런 대표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세조 6년의 북부지방과 그 다음에 세조 10년, 그 다음에 세조 12년, 그 다음에 세조 14년 이르기까지 한 토탈 이제 4번에 걸쳐서 순행을 하게 되죠. 이런 왕들의 순행은 조선시대에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 가운데 순행을 자주 했다는 정조. 하지만 그의 순행은 경기도 일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조의 순행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세조 6년의 순행은 평양까지 다녀온 황해도, 평안도 일대의 순행이었다. 세조 10년과 14년엔 충청도 일대를 순행했다. 남으론 진천, 보은을 거쳐 청주를 지나 돌아왔다. 그리고 세조 12년엔 철원, 김화를 지나 금강산까지 다다랐다. 동해를 끼고 돌아온 그의 순행은 강원도를 둘러본 순행이었다. 정조의 순행에 비해 세조의 순행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제가 특이하게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왕이 궁을 떠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서울 도성 밖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도성을 오랜 기간 동안 비워놓더라도 자신의 정치는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기에 들어갔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을 테고, 또 현재 방문하는 곳에서도 그런 이제 조정의 캐비넷, 그러니까 내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옮겨왔을 때에 보여준 어떤 왕의 권위라 그럴까, 위엄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어느 왕보다 먼 지역까지, 그것도 자주 순행을 떠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조 12년 상원사로 가던 세조의 일정을 쫓아가 보자. 서울을 떠난 지 닷새 만에 금강산에 도착한 세조. 도착 다음 날 세조는 왕세자에게 매사냥을 시켰다. 사냥은 다른 어떤 순행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중요한 일정이다. 이 사냥이란 것은 이제 일단은 레크레이션, 오락으로서의 기능이 하나 있을 겁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자기 취미 생활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국가에서 대군이 동원된 그런 이제 이동 중의 사냥이라는 것은 군사훈련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세조는 각 지방을 순행할 때마다 관찰사와 수령을 만나 민원을 점검하고 농사작황을 살폈다. 그것은 세조가 평소 농사의 어려움과 민생의 고통을 살피는 것이 순행이라고 말했던 바와 일치하는 일정이었다. 세조는 매 순행 때마다 각 지역에서 노인들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며 양로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차에서도 경기도 강원도의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겐 많은 선물까지 하사했다. 바로 대민 시책과 연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 지방을 시찰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생활상을 확인하고 살피고 또 직접 여론, 일반 민원을 수렴하여 자신이 직접 해결해주는 현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배경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로 순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순행을 통한 대민시책은 금강산을 떠나 동해안으로 내려오던 중에도 계속됐다. 강릉에 도착한 세조는
농민 중 농가를 잘 부르는 자들을 모아 노래 자랑을 하게 했다. 그중 노래를 제일 잘한 동굴이라는 노비에게 가말 태우고 의복을 하사했다. 세조는 노비조차 순행의 일정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백성들을 위하는 거 위민 정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가령 천인에 있는 사람이 어떤 뭐 노래를 잘 불렀다든가 어떤 특산 재주를 발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양인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는 뭐 그 무예가 출중한 군사를 그 자리에서 특채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거나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것으로 비칠 테고 또 왕의 은총이 그렇게 아주 이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미쳐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조가 상원사에 도착한 것은 꼬박 한 달이 지나서였다. 상원사에 도착한 날 세조는 과거시험을 열었다. 당시 과거시험이 치러졌다고 전해지는 만과봉. 과거를 보러 온 10,000명의 선비들이 도포자락에 흙을 한 줌씩 넣어와 만과봉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과거에 응시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진사나 여러 가지 벼슬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서 여기서 이제 과거를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알성시죠. 임금이 완전히 여기에 계시면서 시험 보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선비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일설에 의하면 10,000명이 과거를 보러 왔다 이렇게 하는데 뭐 10,000명까지는 되지 않죠. 옛날에 10,000명이라는 것은 많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선비들이 와서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과거시험에선 문과에서 18명, 무과에서 37명이 선발됐다. 왕의 행차가 결국은 민심을 수습하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이끌어내는 바로 그런 행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조는 잘 알다시피 이 쿠데타로 집권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취약한 정치적 기반이라든가 어떤 반발 세력에 대한 그런 어떤 무마를 위해서 이 대규모 왕의 행차를 기획을 하고 또 그 행차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정권 획득이라든가 왕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계산까지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조 12년의 상원사행. 그것은 세조 자신의 안정된 정치 기반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대민시책을 통해 백성들의 신뢰와 민심을 얻으려는 세조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 전술이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상원사에서 발견된 적삼 하나에 대한 작은 궁금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얼룩은 무엇이고 또 누구의 것이고 또 왜 이런 피고름이 묻게 됐는가 등에 대한 작은 궁금증 말입니다. 이 옷은 세조의 것입니다. 세조는 자신의 피부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피고름이 묻은 속적삼을 동자상 안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